그러면 겨울살이 효소 담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살이는 말린 것으로 준비해 긴 줄기를 손으로 적당하게 잘라 준다. 두 번째, 배는 껍질과 씨방까지 모두 사용한다. 크기에 따라서 6등분 내지 8등분 한 뒤 1cm에서 2cm 가량 두께로 썬다. 3. 설탕 720g 중 일부를 용기 바닥에 약 1cm 두께로 깔아준다. 4. 손질한 겨울살이에 배 썰어놓은 것을 넣는다. 7번째 과정에서 사용할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 설탕을 넣고 버무려준다. 이때에 겨울살이하고 배하고 설탕하고 잘 어울리게 버무려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골고루 묻혀질 수 있도록 버무려 주셔야 되는데, 배에서 액이 나와서 겨울살이와 설탕이 코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버무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겨울살이 설탕을 골고루 묻을 때까지 세게 버무린다. 6번째, 잘 버무린 겨울살이와 배를 준비된 용기에 약 70% 정도만 담는다. 요때가 이제 매우 중요한데요. 최대로 용기 안에 넣어야 할 양은 70%입니다. 70% 이상이 되게 되면 발효의 속도라든가 진행되는 과정들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액이 넘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용기 안에 넣는 것이 70% 정도까지 넣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50% 이상 에서 70% 사이를 갖다가 용기 안에 이어 주시는 것이 효소를 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4번째 과정에서 남겨둔 설탕을 겨울살이와 배가 안 보일 정도로 덮어주고 밀봉한다.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발효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8번째, 발효가 시작되면 위에 덮었던 설탕이 점차 사라진다. 이 설탕이 30%쯤 남아있을 때 남겨두었던 40%의 설탕을 2회 내지 3회 분량으로 나누어 2, 3회 걸쳐 덮어준다. 기온이 낮은 곳에 습기가 없는 곳에 발효 시키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사광선을 피해 주시고요. 습기가 없는 곳에 온도가 낮은 곳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겨울살이 효소를 발효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째, 겨울살이 효소의 발효 기간은 7, 8개월이다. 발효가 끝나면 재료를 걸러내고 원액만 숙성 용기에 담는다. 숙성은 약 1년 이상을 숙성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약용되는 식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기능을 강화시켜주고 갱년기 질환에 좋은 삼지구엽초, 삼지구엽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 사천 지역의 양치기 노인이 산속에서 양 수백 마리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상중턱에 올라 가만히 보니 순양 한 마리가 100여만 마리의 암양과 교접 후 기진맥진에 지면 배틀거리며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숲속에서 나온 순양은 들어갈 때와 달리 원기가 왕성해져 또다시 암양과 교접을 해왔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생각이 든 노인은 순양의 뒤를 따라가 보니 기력을 탕진한 순양이 이름 모를 풀을 뜯어먹었다고 합니다. 노인은 순양이 먹는 풀이니 사람이 먹어도 되겠다 생각에 이 풀을 뜯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끓여 먹었습니다. 이뿔을 계속 다려먹자 서서히 원기가 왕성해지고 얼마 되지 않아 양치기 노인은 평소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버릴 정도로 힘이 넘쳐났습니다. 이후 노인은 새 장가를 들어 자식까지 보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 등장한 식물이 바로 삼지구엽초입니다. 삼지구엽초는 매자나무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북한, 러시아, 중국 등지에 분포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리산 부근과 중부 북인인 경기도와 강원도에 자생한다고 합니다. 해볕이 적은 산지의 나무 그늘 아래나 산기슭 숲속에 무리지어 자란다고 합니다. 30에서 50cm 정도 자랍니다. 삼지구엽초는 글자 그대로 3개의 가지에 9개의 잎이 달려 삼지구엽초, 음탕한 양이 먹는 콩잎처럼 생긴 풀이라 하여 음양각, 양치기 노인이 지팡이를 버렸다고 해서 방장초, 방송초, 기장초, 설령비, 강전, 팔파리, 청량금, 정초, 건개근, 가승마, 닷꽃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삼지구엽초는 예로부터 정력을 강화하고 온미를 치료하며 불임을 고치고 치매를 예방하는 약용식물로 이름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삼지구엽초로 담근 설령위주는 으뜸가는 강정술로 꼽았고 조선시대 임금들과 중국의 황제들이 사용했던 궁중의 회춘 비방약에는 반드시 삼지구엽초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중국의 등소평도 생전에 백두산에서 자생하는 삼지구엽초 술을 반주로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말초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이 음경해면체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촉진함으로써 발기가 잘 되게 하면서 정액량이 풍부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삼지구엽초의 지상부의 약재를 쓰고 우리 몸이 부족한 것을 보태주고 자양하는 보익약 중 양기를 복충해주는 보양약으로 분류하고 맛은 맵고 달며 성질은 따뜻하다 합니다. 우리 몸의 간장과 신장을 이롭게 하는 약재이고 잎, 줄기, 뿌리, 꽃 등 전초를 쓰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하여 말린 차로 다려 먹거나 가루내어 화를 지어 먹는다고 합니다. 전초를 35도 술에 담갔다가 3개월이 지난 뒤 건더기를 버리고 잎은 생으로 먹거나 고추장, 쌈장, 삼겹살에 싸서 먹으면 맛과 향이 일품입니다. 닭이나 오리를 삶을 때 잎 몇 개를 넣으면 냄새가 나지 않고 끓인 물은 달걀색으로 섭싸면서 약간 쓰지만 며칠만 지나면 변해버리는 보리차 등 일반 차와 달리 일주일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끓인 물을 수제비, 칼국수, 곰탕, 라면 등 각종 요리에 물을 대신 넣으면 훌륭한 보양식이 되고 하트 모양의 이쁜 부침이나 튀김을 해서 먹어도 되고 흰떡이나 송편이 붙이면 모양이 보기 좋아 아름답다고 합니다. 삼구엽초는 인삼처럼 햇볕을 싫어하고 바람이 잘 통하면서 그늘진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 주변 그늘진 곳에 몇 포기 심어놓고 그늘막을 해주면 이듬해 여러 포기로 증식된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위장이 약하거나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장복하지 말고 정력에 좋다고 한꺼번에 많은 양을 복용하면 신장이나 간장에 부담을 주고 어지럼증, 구토, 갈증, 코피가 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을 자주 복용하고 잎이나 줄기를 20분 이상 끓이면 약효가 반감되므로 물을 끓일 때 넣어 10에서 20분 정도 달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삼지구엽초의 소개였습니다. 그럼 영상 이어서 보시죠. 또한 2년 이상을 숙성시키고 난 다음에 효소를 활용하시는 것이 매우 좋은데요. 최소한 1년 이상을 숙성시켜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살이 같은 경우에는 발효가 끝났을 때 건지 활용을 하시는 것이 매우 좋은데요. 그 건지를 갖다가 겨울살이 건지를 가지고서 주전자에 넣고 탕제를 해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또한 겨울살이를 갖다가 건지를 갖다가 말려서 분쇄를 하셔가지고 환으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고요. 또한 된장을 담아서 간장하고 분리시킬 때 간장 숙성할 때에 겨울살이를 갖다가 넣어줘서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겨울살이 간장을 만들어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겨울살이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계속 효소 담는 과정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김시안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